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일본 자민당은 1964년 1월 14일 오노 부총재, 마에오 간사장, 후지야마 총무회장, 미키 정조 회장이 참석한 최고 간부 회의를 열고 5월 17일로 끝나는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한일 협정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평화선을 대체할 어업 전관 수역 및 공동 규제 수역 획정 문제는 1964년 2월 18일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어업 고위 실무자 회담에서 대마도 주변 수역의 획정을 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기고 제주도 수변 수역만 남겨놓게 됐다. 이즈음 공화당의 정치 초년생들 사이에서는 처음 맛보는 대중의회 정치에 실상에 실망하는 이른바 국회 불신자들이 생기고 있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공화당 전국구 의원 이만석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회의 기능을 1, 2년간 정지하고 정부로 하여금 경제 건설을 다 하도록 해야 해요. 후진국에서 의회는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요. 국회에서 일하는 게 있습니까? 일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밤낮 야당은 반대만 하고 싸움만 하려 하니 아예 공화당은 정권을 민정당에게 넘겨주자고 하고 싶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김대중 의원은 그나마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군정 때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두 의원은 35년이 흐른 1998년에는 집권당의 총재와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지금의 의회 정치가 그 당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생산적으로 발전했는지, 또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35년간 발전과 비교하면 그 발전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나 할까. 1964년 2월에 들어서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와 3분 폭리 의혹 제기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다. 제2의 이완용, 매국노, 평화선 사수, 매판 기업에 의한 서민 착취란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야당의 공세는 사회적 통념을 선전함으로써 한 달 뒤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9세대가 지배하는 야당과 신세대인 학생이 손을 잡게 만들어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박정희 정권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다. 3분 폭리란 1963년의 물자 부족 및 물가 상승기에 삼성그룹 계열의 제일제당, 동아그룹 계열의 대한제분, 개품그룹 계열의 대한양회 등 여러 기업들이 설탕, 밀가루, 시멘트 등 세 가지 가루 물자의 값을 유통 과정에서 조작하여 수십억 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가리킨 말이다. 민정당과 민주당은 국회에 의한 3분 폭리 국정감사 결의안을 제출했고 공화당은 이를 저지했다. 2월 12일 김대중 의원은 삼성그룹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은 모방직, 설탕 등 소비재만 생산하여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매판성을 띠고 있다. 아이스크림, 빵, 비누, 캐러멜 등 영세 기업의 분야까지 진출하여 사회 안정 세력인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있다. 거액의 외화를 외국에 도피시켰다는 증거가 있다. 3분 폭리 사건을 계기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됐다. 여론이 재벌을 외국 자본을 위하여 봉사하는 매판적인 기업으로 몰아세움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열정이 강한 학생층을 흥분시켰다. 2월은 3월의 대폭발을 예비하는 인화물질이 뿌려진 시기이기도 했다. 이즈음 일어난 또 다른 자극적인 사건으로는 미군 보초병들에 의한 총격 사건이 있었다. 1963년 12월부터 1964년 2월 17일 사이에 전국의 미군 주둔 지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19건이었다. 1962년과 1963년에 미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인은 13명이었다. 하우스 미 8군 사령관은 한 달에 도난당하는 물자가 7만 달러어치나 달하기 때문에 보초병들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경찰국에 따르면 미군 부대 도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파주군. 인구 16만여 명 가운데 위안부만 약 3,500명이고 전과자만 약 1,000명이 득실되고 있으며 6만 3천여 명은 직업 없는 사회 부동층 실업자라는 것이다. 파주군 내에서 196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군 부대 도난 사건은 512건. 이곳에서는 1963년 1월 이후 12건의 미군 보초병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국인 10명이 중상, 2명이 사망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조선일보 2월 21일자 사회면에는 김재원이 쓴 돌려대오 빼앗긴 우정을 총을 쏜 미군 병사에게 란 제목의 시가 실려 있었다. 총을 쏜 것은 미합 중국이 아니지만 그들이 쏘아서 쓰러뜨린 것. 그것은 우리의 조국 코리아다. 가난한 나라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없는 게 많은 어머니의 손등 트는 흘러간 세월들이다. 이 시 바로 곁 기사는 이웃에 패키치기 싫어 일가족 집단 자살 기도, 새 모자, 연탄 가스 피워, 잠자던 4명 소사, 제기동 판잣집서 촛불 넘어져란 제목을 달고 있었다. 박정희나 김재원 시인이나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면에선 같았으나 갈 길은 달랐다. 시정과 시상이 없는 사람도 아닌 박정희는 이런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정 목표란 없다는 생각으로 감상과 명분론을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다. (1964년 3월 11일) 밤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출입기자들을 식당으로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했다. 보리 섞인 밥에 정종이 반주로 나왔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울적한 심경과 야망을 솔직하게 또는 심각하게 털어놓았다. 남의 나라에 비교해도 못 살 여건이 아닌데 이다지도 가난한 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통곡하고 싶어요. 별수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대규모 증산운동을 벌여야지. 이미 야전군 장병들은 500만 군대의 호박 구덩이를 파놓고 있어요. 400대가 넘는 군 장비도 증산운동에 동원하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박 대통령은 일어서면서 자 이제 머리나 식히지. 우리 같이 영화나 봅시다 라고 했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이튿날 대만, 월남,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그는 김포공항에서 한국, 월남, 대만은 모두 국토가 분단된 공통점이 있고 중국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 3국은 서로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을 수행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만섭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약 1년 전 김 의장이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길에 올랐을 때 쓸쓸했던 환송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장관들, 군 장성들, 국회 간부들, 그리고 기자들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다. 김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유는 마침 그곳을 방문할 예정인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 및 이시 미츠지로 자민당 의원을 만나 대만과 일본의 대화를 중개하고 동북아 반공체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면서 동시에 한일 회담에 대한 측면 교섭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만, 일본 관계가 악화돼 기시 일행의 방문이 취소됐다. 대만의 외무장관은 일본이 중국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있는 것은 이적 행위이며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공업화와 생산 증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유중국과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김종필 의장은 장개석 총통에게 올해도 급할 때 우리가 요청하면 쌀을 수출해달라고 부탁하여 협조를 약속받았다. 장 총통은 김 의장을 수행한 한국 기자들에게 군자지교는 다미어수라고 한마디 했다. 윤보선의 민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제야 세력의 연합체 대일 96 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한일회담 저지연설회를 열기 시작했다. 윤보선은 약 3만 명이 모인 부산 유세에서 현 정부는 3억 달러를 받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제주도를 시찰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동북아 반공국가의 유대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한일 회담을 소신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보선 세력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논하지 않고 가두로 나서서 투쟁한다는 것은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지방 유세 중이던 윤보선은 19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협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목숨을 걸고 구국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3월 21일 야당과 여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대중 집회를 열고
한일 회담에 대한 찬반 유세전을 벌였다. 민정당 중심의 굴욕 외교반대 투쟁위원회가 주최한 서울 유세는 서울 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렸는데 약 3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윤보선은 악질 선거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정 때의 무한 정치로 국고가 탕진되자 평화선을 일본에 팔려고 내놓았다고 비난했고, 조영규는 박 정권의 외교는 오징어 외교다, 오징어 뱃속처럼 검게 비밀 흥정을 하고 있다가 앞에서 뭔가 닥치면 먹물을 뿌리고 달아난다고 주장했다. 3월 23일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오히라 일본 외무장관과 요담했다. 두 사람은 3월 말까지 어업 회담을 종결짓고 4월 초에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한 다음 4월 말까지 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5월 초에 한일 협정에 조인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3월 24일 서울 시내에서는 4.19 혁명 이후 가장 큰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대광고교 학생들 수천 명이 한일 회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동안 일부 시민들도 가세했고, 야당과 제야 세력이 이를 응원했다. 경찰이 곤봉과 최루탄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250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28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박 대통령은 3월 24일 경북지방을 시찰하고 숙소인 대구 관광호텔에 돌아와서야 엄민영 내무장관의 전화 보고를 통해서 서울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를 알게 됐다. 호텔 2층에 마련된 지방 유지들 초청 칵테일 파티장에 들어와서도 박정희는 굳은 표정을 풀지 않고 무엇인가 골똘한 생각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수행 기자들이 다가가서 서울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퇴 결의까지 했다는데요 라고 물었다. 이우락 비서실장이 재빨리 박 대통령 곁으로 다가와서 각하,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라면서 대통령을 식당으로 모시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걸어가다가 몸을 돌려 기자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끝까지 말해보시오. 야당 의원들의 사퇴 결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겠습니다. 사퇴하라면 하라지.